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핫한 애플의 주식 4대1 액면 분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액면 분할이라는 말보다는 주식 분할이라는 말이 더 적절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액면가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어찌됐든 4대1로 주식 분할을 한다는 얘기는 40만원짜리 주식 한 개를 10만원짜리 4개로 쪼개는 겁니다. 7월 30일에 애플에서 이 내용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분할된 주식은 8월 24일에 주주들에게 분배가 되고 분할된 기준으로 주식 거래는 8월 30일에 시작이 됩니다. 사실 애플의 주식 분할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자, 이미 4번의 액면 분할이 있었습니다. 1987년, 2000년, 2005년, 2014년 이렇게 주식 분할이 있었고요. 지금 6년 만에 다시 주식 분할을 하는 겁니다. 주식 분할을 한다고 해서 시총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주식을 잘게 쪼갤 뿐입니다. 40만원짜리 한 개나 10만원짜리 4개나 40만원은 똑같은 거죠. 자, 여기서 애플의 시총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애플의 시총은 현재 1875빌리언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2250조입니다. 미쳤죠, 진짜.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고요. 세계에서 1위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호재로 인식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액면 분할을 하면 한 주당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더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동안 사고는 싶었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사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가격이 좀 만만해지니까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주가를 결정짓는 요인은 그 기업의 가치거든요. 투자자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주식이 아무리 싸도 그 기업이 구리면 당연히 사지 않죠. 하지만 애플 같은 경우는 워낙에 초우량주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지면 개인들의 매수세가 아무래도 좀 더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주가의 상승에 도움이 되겠죠. 자, 하지만 액면 분할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오르지는 않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는 50대 1로 액면 분할을 했죠. 자,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 주식은 액면가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원래 액면가가 5,000원이었는데요. 50대 1로 액면 분할을 하면서 현재는 100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액면가가 5,000원에서 100원으로 낮아지면서 주식 수가 50배가 늘어났고요. 주식의 가격은 50분의 1이 된 거죠. 이렇게 우리나라 주식에는 액면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액면가에 따라서 액면 분할이 결정이 되고 미국 주식은 액면가 개념이 없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한 시기가 2018년 5월이거든요. 제가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한 부분이 대략 2018년 5월 정도 됩니다. 잘 보시면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죠. 액면 분할 효과가 전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개인들이 접근하기에 주가가 훨씬 더 부담이 없어졌는데 주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역시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다. 가격은 약간의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기업의 사업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2018년에 가격이 하락을 했는지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자, 얼핏 보면 이해가 가지 않죠. 2018년 1분기, 2분기, 3분기 영업이익이 11조에서 13조로 그 전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4분기를 보니까 7.5조에서 8.5조로 많이 하락을 하게 되죠. 이건 제가 예전 자료를 가져왔기 때문에 4분기가 추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서 유출을 해보면 1분기, 2분기, 3분기 때는 영업이익이 좋다가 4분기 때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주식이란 것은 요즘에 워낙에 정보가 넘치다 보니까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도 선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고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아무래도 4분기 때 실적이 추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선반영됐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2018년 말부터 메모리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죠. 2018년에 피크를 찍고 내리막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액면 분할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실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애플은 반도체의 영향을 그렇게까지 크게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을 하지 않고 설계만 하기 때문이죠. 애플의 최근 실적을 보면 아이폰 11의 언택트 수요까지 겹치면서 대박이 났습니다. 분기 최대 실적을 찍었죠. 모든 부분에서 다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고요. 맥은 21%, 아이패드는 31%나 성장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아이폰에서 31조 5천억, 서비스에서 15조 6,600억, 자, 개인용 PC인 맥은 9조 2,700억, 아이패드가 7조 7,300억, 에어팟, 애플워치, 그리고 액세서리를 다 합쳐서 7조 6,130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증가율을 보면 최근에 바이러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아이폰이 2% 성장했습니다. 이건 마이너스가 아닌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아이폰을 제외한 전 부분에서 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월 정액제로 운영되고 있는 애플 뮤직, 애플 뉴스 플러스, 아이클라우드 같은 구독형 서비스가 매출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하죠. 그런데 가격을 보니까 0.99달러, 2.99달러, 9.99달러, 뭐 거의 홈쇼핑 수준이죠. 역시 가격 책정하는 거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다 구로 끝나요.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조만간 애플의 주식이 4대1로 주식 분할이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저는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주식이라는 것은 그 기업의 가치에 수렴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애플 가지고 단타 치실 분들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초우량주에 정말 끝내주는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굳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고요. 최고의 주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선택은 각자가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ETF를 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본인이 알게 모르게 다 보유를 하고 계실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ETF들은 웬만하면 다 애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ETF도 전부 다 애플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도 애플 주주이기 때문에 4대1 주식 분할 소식이 반갑긴 합니다. 자, 어차피 주식이라는 것은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 분할에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